네, 오늘 잠먹은지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서희 씨가 오늘 주제 준비하시죠? 네, 제가 서둘렀네요. 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바로 2013 공채 트렌드 베스트 7입니다. 자, 올 상반기 대졸 신입 채용이 3월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불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아질 것만 같았던 채용 문의 사이즈, 자, 어떤지, 작년과 다른 취업시장, 채용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취업 준비생들이 참 많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2013 공채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 예정인지 공감 100%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 공채 트렌드 베스트 7, 7가지 키워드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지난 한 주간 취업 시장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채 일정이 잡힌 곳도 많고요. 구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몸살을 많이 앓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채용 공채에서 2월과 3월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고3이 된다라고 그 예비 고3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2들은 겨울방학이 끝나고요. 이제 드디어 딱 고3이 되는 그런 느낌 있죠. 아, 숫자가 바뀌면서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2월과 3월의 차이거든요. 곧 일주일 있으면 그거지만 공채가 시작되지만 막상 3월이 돼서 실제로 공채 발표를 보면은 확, 드디어 왔구나. 이런 게 이제 확 3월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절이에요. 네, 고작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우리 구직자들이 어떨지 여기 계신 구직자 대표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학생 어때요? 3월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좀 심해졌어요? 네,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 구직자들의 심경의 변화가 이제 조금씩 있는데 몇 단계가 있는데 저는 긴장을 넘어서 이제 초탈하는 그런 편안한 단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긴장을 넘어서 모든 걸 해탈한 듯한. 그래요. 중속 학생은 3월이 되니까 어때요? 네. 아무래도 인턴 때 느꼈던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탈 붕괴가 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몇 박 며칠 동안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면접도 못 보고 탈락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 상실감을 또 느껴야 한다니 참 무섭습니다. 아니 왜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얼마나 구직자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가 심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막 닥치기 시작하니까 좀 심적으로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구직자들이 공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공채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구직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두 학생처럼 그 뭐랄까 멘붕 상태를 각오하고 있잖아요, 지금. 흔히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뭐 나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575명의 대상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93.9%가 스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중에서도 자신의 스펙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또 스펙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로는요. 현재 스펙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한 46.9%가 그런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스펙 보유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아직까지 스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이제 내 스펙은 별로야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스펙 쌓기 앞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준비해야 될 시간 스펙이 너무 많아서 이런 대답이 그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때 취업을 준비했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요즘 학생들 취업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스펙이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사실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게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래도 구직자들이 불안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1위가 역시 토익입니다. 토익이나 어학 성적에 32%가 그런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력에는 학점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학벌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막상 취업할 때가 되면 이런 거. 그다음에 영어 회화 능력 자체가 좀 딸린다. 자격증이 없다. 뭐 이런 것들. 학벌도 따로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하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좀 어떤 수치적인 것, 이 스펙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잃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도 있는데 이러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아까 중석 학생처럼 하기도 전에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해서 한 3개 쓸 거를 2개만 쓰고 1개만 쓰고 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나쁜 것 같고요. 72.4%가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직 의욕이 아예 저하됐다라는 대답. 그러니까 불안감이 증가했다, 우울감이 증가했다. 굉장히 인과관계로 이제 확대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불면증이 나타나고요, 대인기피까지.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그 인과관계로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저는요,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지도 못한, 아직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분들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미리부터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너무 과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스펙 자체로는 그 점수나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그 바로 직전에 저번 주에 이제 그 항상 공채 시즌이 되면 언론 기사가 포탄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딱 이 기사가 딱 뜨면 아 이제 공채 시즌이 시작되는구나 기사가 있는데 바로 전년도 합격자 평균. 근데 전년도 그 토익 합격자, 그러니까 공채 합격자라든가 신입사원 평균이 727점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구직자들의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네. 실제로는 좀 낮아도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스펙이 좀 낮다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학점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원제처럼 가져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가진 스펙을 최대한 잘 보여주는 것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조언도 제가 좀 괜히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013 공채 트렌드 베스트 7. 우리 구직자들은 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옥주 학생부터. 많은 구직자들이 저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좀 이번에는 채용 그 규모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채용 규모가 커졌으면. 네, 네. 아, 그렇죠. 네. 중석 학생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도 못 보고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전형이 생겨서 자신의 역량을 좀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말한 부분이 베스트 7 안에 들어있을지 확인을 해보면서 2013 공채 트렌드 베스트 7 순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일단 7위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7위는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해서요. 중석 학생의 희망을 좀 오, 해주네요. 그렇네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성적대로만 이렇게 뽑고 그 스펙대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식으로 뽑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뭐 균형 인재 선발에서 지역의 균형을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우선 선발하는 식으로 다양한 좀 그 전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그동안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역차별을 시정하는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아예 좀 이상한 사람들 뽑는 전형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나중에도 제가 소개할 것 같은데 SK 같은 경우는 바이킹 전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바이킹? 예. 네, 바이킹 이제 모험하고 막 이러 다니는 그런 예, 예.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 뽑히는 사람들은 그 대학교 2학년 때 뭐 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장사를 했다 망한 사람이라든가 망했으니까 지원했겠죠. 네. 망한 사람이라든가 뭐 락그룹 리더라든가 좀 이상한 경험들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 가서 한 3년 그 일하다 온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또 소중하게 다뤄주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외에도 또 1분 자기소개서만 잘해도 서류를 면제받는 그런 전형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튼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더 반갑기도 하고 아무튼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1분 자기소개로 서류를 면제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옥주 학생은 아무래도 잡매거진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많이 이야기를 또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저는 너무 반갑죠. 왜냐하면 다른 그런 지원자들보다는 제가 덜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매거진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생방송 경험이 많으니까 자기소개는 뭐 문제 없겠죠. 네. 자, 2013 공채 트렌드 이번에는 베스트 6위입니다. 네, 베스트 6위는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또 이해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이제 뭐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지금 취준생들이 너무 그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좀 좋은 데가 있으면 가고도 싶고 그다음에 뭐 대기업 못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그러니까 어디가 가면 좋고 발전 전망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몰라서 한마디로 대기업처럼 정보가 이렇게 확 오픈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취준생들의 분위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중에서 숨은 진주인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저희 잡매거진에서도 이런 숨은 진주 찾기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잡매거진을 보시면 구인 정보를 낸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모조리
뜯어내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네.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코너 제목은 잠시 좀 비밀로 붙이고 싶은데요. 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목요일에 잡매거진 항상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이렇게 저희 깨알 같은 홍보해도 되는 건가요? 자, 목요일 역시 많이 기대해 네. 주시길 바라겠고 아무래도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변화들 이렇게 좀 지속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5위 한번 알아볼까요? 예, 5위는요. 이제부터는 조금 여태까지 좀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그쵸. 지금부터는 딱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적성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적성 검사. 그럼 적성 검사에 변화가 있다라면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좀 변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유형 자체가 변하거나 그런 네. 건 아닌데 네. 예전에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가령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성 검사를 면접날로 뺐어요. 그래서 적성 검사는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인적성을 통과해야지 면접을 갔는데 이제는 적성만 통과해야지 면접에 가는 거고 실제로 이게 그 다 사소한 변화 같은데요. 실제로 인성에 대한 어떤 비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면접에 와서 이 사람이 봤잖아요. 네. 또 인성 점수가 몇 점이잖아요. 네. 점수가 2점 낮다고 내가 직접 본 사람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네. 직접 본 사람이 좋으면 점수가 2점 낮더라도 뽑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인성 점수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적성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적성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워낙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취업은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 90점 이상 다 뽑아가 아니라 3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남들이 공부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남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적성 검사의 강화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어떻게 다가오나요? 사실 좀 당황스럽고 안타깝긴 예.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구직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중석 학생은 어때요? 네,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적성 검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키워드에 맞게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지는 부담이 것 같습니다. 되죠. 예, 예. 그래요. 아무래도 네. 대신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 적성 네. 검사에서 예. 기업들이 적성 검사로 가는 인원을 좀 많이 뽑고 있어요. 네. 아까처럼 서류 냈는데 적성 검사도 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삼성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걸 좀 많이 하면서 적성 검사를 많이 볼 기회를 주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떨어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대요. 그러니까 귀와 같이 훌륭한 인자 같이 못하게 되면 훌륭하면 같이 해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뭐지 이런 게 있는데 적성 검사에서 떨어뜨리면 수긍을 빨리 한대요. 내가 분명히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도 안전하게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적성 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은 기업들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3 공채 트렌드 베스트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4위는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는 건데요. 네. 고시 재수생들의 취업 러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법고시가 2016년, 17년에 완전 없어지면서 지금도 원래 1000명씩 뽑았는데 지금 500명, 400명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요. 또 외무고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교 아카데미로 바뀌면서 외시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고요. 네. 그래서 행시만 남았는데 행시도 반 정도가 경력자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면서 한마디로 고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지금 당장에 뭐 3, 4년 쌓여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취업에 눈 돌릴 수밖에 없고요. 그 친구들이 좀 이제 관심 있는 게 금융권이나 공사나 공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좀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고시생 출신들이 많이 지원할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주변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 경험이라던가 이제 학생들이 쌓는 스펙 같은 경우에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뒤늦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디를 어떻게 노려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 친구들의 학력이라든가 뭐 배운 지식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더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이 뭐가 좀 부족하냐면요.
순발력이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공부해서 그대로 쓴 연습을 한 사람들이라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까, 다르게 할까 그런 게 없어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학력도 높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거기선 인성이나 사회성을 훨씬 중요하게 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난 공부 잘하고 사회성은 없고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공부에 집착을 하거든요, 점수에. 네.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고 그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그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네. 경쟁은 세졌지만 전략은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어찌됐건 3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3위는 또 우리와도 관계가 깊은데요. 네. 네. 대학교 3학년생의 인턴 지원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인턴 하나쯤은 해야 된다. 할 때 사실 경험들이 아니 학생들이 무슨 그 기업 경험을 가질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데 3학년이나 4학년 1학기 때는 인턴을 좀 해가지고 기회를 쌓고 가능하면 거기서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난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턴에 대해서는 하나쯤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3학년생들이 인턴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매주 이렇게 인턴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취업에 좀 도움이 되는 인턴십이 될까 좀 궁금한 내용들도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요. 인턴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데를 가야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딱 봐도요, 그냥 인턴 뽑고 아예 안 뽑는 데가 있거든요. 가면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얘기고, 이 중에 한 50%, 70% 이렇게 뽑는 데가 있어요. SK 같은 게 많이 뽑아주거든요, 인턴에서. 네, 그런 데를 일단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왕이면 내가 거기 못 뽑힌다 하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인턴을 하면서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멘토제가 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인턴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냥 뽑아놓고 알아서 딱 하면 이제 복사의 달인이 된다거나 커피타게 달인이 될 뿐 다른 일에 대한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멘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내가 질문하는 건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내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SK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융합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대기업이요. 대기업. 예, 대기업. 이름 있는 데는 아무래도 다 뽑아놓고 다 날려버리면 욕을 먹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회적 책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름난 기업들은 함부로 인턴을 확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네. 우리 또 대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많은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어느덧 2위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2위는 이거 슬픈 소식입니다. 서울권 4년제 남학생들의 취업 역차별 경향입니다. 서울권의 4년제 남학생들의 취업 역차별. 무슨 얘기죠? 역차별, 그렇죠. 역차별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는 선발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울권 남학생의 반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방권 또 여학생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방권에 대한 그 균형 인재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많이 뽑아준다와 여학생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뽑아서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면 실제로는 같은 성적이라도 남학생이고 서울권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고졸 채용이 강화되면서 TO를 좀 뺏긴 경향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특히 서울권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뭐 남자로서 저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대표님도 남자로서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남자로서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무부에 이제 네. 탄원을 한다든가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취업 전문가로서. 취업 네. 전문가로서는 그래요.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역차별에 대한 거여서요. 또 이런 부분을 역차별 시정정책이라고 해서 차별 시정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여학생들이 많이 차별을 받았으니까 네. 남학생이 이번에 조금 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재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남학생들이. 어머나. 근데 취업에서 제가 참 취업 전문가로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TO가 맞아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렇다면 이런 전형보다는 아까 내가 뭐 다른 것에 강하다 그러면 다른 것에 좀 트라이해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는 길이 되죠.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말씀드리자면 뭐 운이라는 것도 노력하는 자에게 운명이란 이름으로 찾아온다라는 거 말씀드려야겠네요. 굉장히 멋있는 말씀. 제가 한 말이에요 지금. 깜짝이야. 좋습니다. 자, 2위 얘기 네. 들어봤는데요. 자, 1위가 어떤 이야기일지 좀 궁금하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1위 뭔가요?
예, 그 1위는 또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희망들이 있잖아요. 네. 그 희망들을 또 충족시켜 줄 얘기입니다. 옥주 학생 희망을 충족시켜 줄 건데요. 채용 인원이 유지됩니다. 네. 줄지 않고 유지된 것만 해도 참 다행인 소식이에요. 그럼요. 그 예. 우리 2012년 하반기만 해도 경기가 엄청 나쁠 것이기 때문에 엄청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제가 그 같이 얘기하기를 대기업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막 대통령이 됐고 그랬는데 거기서 대놓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대기업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이미 공채를 시작한 곳들 소식도 지금 점점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이번에 상반기 30대 그룹 채용 계획을 조사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20개 그룹에서 이제 그 확정을 했는데 15,750명을 뽑는다고 얘기해서요. 지난해는 이게 15,860명이었거든요. 100명 차이밖에 안 나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고 아무튼 기업별로 전용 일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제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아나운서도 아니지만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부터 서류 접수 시작을 하고요. 또 지난해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4,500명을 채용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작년부터 실시한 열린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지방대 출신 비율을 늘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한해 신입사원 7,7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네. 또 사실 이렇게 하면은 한 앞에는 좀 적게 뽑거든요. 한 3, 4천 명 정도를 상반기에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3월 4일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렇네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인적성 시험은 4월 초가 되고요. 임원 면접 4월 말이 되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4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현대차는 되게 재밌는 게 대학별 채용 박람회에서 5분 자기 PR 콘테스트 같은 걸 해서요. 그거에 괜찮으면 서류를 아예 면제시켜줘요. 와, 좋네요. 아까 말했었던. 네, 근데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러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오는 애들도 많아서 상당히 좀 끼가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고요. 임팩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서류를 면제해주는 만큼. 네. 그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내 스펙은 좀 약하고 내 가진 게 많다, 끼가 많다 이런 친구들이 유리한 게 현대차 그룹의 적응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왠지 공개 오디션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그럴 같기도 수 해요. 있습니다. 네.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바이킹형 인재 이 부분이 가장 특이한데 많이는 아니지만 10% 정도는 도전 정신, 리더십 이런 창의성 이런 거를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기가 뭘 해봐서 망한 사람이라든가 네. 심지어 뭐 졸업식에서 꽃다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망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망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안 망할 거니까 그런 친구들을 뽑는 것이 이거고요. 또 SK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이번에 5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그중에 70%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인턴에 관심 있으신 분은 SK를 좀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자, LG그룹도 살펴볼까요? 네,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간 채용 인원은 15,000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고졸 채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대졸 신입 규모는 한 3,000명 정도, 상반기 3,000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시작했어요,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LG전자도 오늘부터 서류 접수를 진행을 하면서 LG가 사실 제일 일찍 그 공채가 시작되는 그룹이거든요. 네. 지금 뭐 일단 LG그룹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또 GS그룹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체 2,900명을 뽑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은 한 400여 명 정도여서요. 좀 빡빡하긴 하죠. GS 네.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요. 요즘에 CJ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여학생들이 예. 뭔가 좀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좀 트렌디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CGV 가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잘 띄고 감성적이고. 네. 그 여학생들이 데이트하면서 많이 봤던 그런 로고들이 CJ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늘고 있는데 한 연간 1,500명 정도 할 거고요. 상반기에는 50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100% 2013 공채 트렌드 베스트 7과 함께 다양한 대기업들의 전형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네. 전명거진 1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2부 첫 번째 코너는요.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 어때 코너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